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21학년도 중심 학생회입니다. 저는 학생회장 18학번 신문홍, 홍보부장 20학번 남지연입니다. 다음으로 선생님들께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순태고 지금 국어국문학부 학부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전문학 그중에서 고전소설론하고 국문학사 1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경이고요. 지금 고전문학 가르치고 있고 2학년 학생들은 아마 지난 학기에 국문학기론에서 만났을 거고 3학년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고전문학 강독 수업에서 아마 만날 것 같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부 교수 유필재입니다. 저는 국어학 전공이고요. 국어 물론 국어사 그런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은섭이라고 합니다. 저도 국어학 전공이고요. 저는 국어문법론이랑 고학개론 같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2학년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저를 만나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할 프로그램은 선생님 쏙쏙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입생 그리고 재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학생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날이 왔을 때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보내준 질문에 선생님들께서 답해주시는 Q&A 시간을 가지고 후에는 좀 더 재밌고 평소에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양자택일하는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Q&A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가장 먼저 안수태 선생님, 네. 물광 피부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기름기가 많아서 그렇겠죠. 물광이 아니라 뭐 지광이라고. 원래 같으면 뭐 여행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행이 힘들 것 같고 너무 뻔한 대답인데 독서? 근데 연애? 연애를 꼭 해보면 연애는 꼭 해봐야 되는 거의 필수 사항인 것 같고 예, 저도 뭐 여행인 것 같아요. 배낭여행. 유럽에는 갭이어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면 그대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1년 정도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자기 어떻게 대학 공부를 할 건가,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할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도 그런 긴 여행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공부죠? 제대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공에 대한 공부도 괜찮고 그리고 아니면 흥미있는 분야. 고등학교 재학 때까지는 사실은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표준 교육 과정들을 이수하느라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을 해서 대학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그 이외에 뭐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4년 동안 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뭐 후회를 안 하더라고요. 많이 써본다. 끝인가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지 글이라는 게 그냥 근데 많이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다독 그다음에 뭐 다성 다상량. 뭐 다상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예, 저도 안스테 선생님처럼 많이 써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희 미술 시간에는 손을 그대로 그리는 데생이 있었는데 많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은 정말 손이랑 똑같이 그릴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똑같이 그릴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은 더 어려운 거죠. 자신의 무언가를 그리려면 생각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그래야겠죠. 다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현실적인 해법을 드리자면요.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글쓰기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그 강좌 속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모자란 게 있으면 캐치해가지고 보완하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가장 좋았던 점은 이야기를 할 때 침이 튀어서 앞에 있는 학생들이 맞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좋았다. 오히려 가장 안 좋았던 점은 한 명 한 명을 완전히 상대로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다 모여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활발하고 활기찬 그런 분위기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좀 답답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놈들이 예습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잘 안 된다. 네, 저는 안 좋았던 건 학생들이 비디오를 켜지 않아서 상호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좋았던 점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정상 이전에 사회가 돌아가더라도 이번에 배운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뭐 보강 같은 건 네, 이런 비대면 수업으로도 할 수 있고 녹화 수업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술 방법을 배웠다는 거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저도 좋았던 건 이번 기회에 뭔가 디지털 문명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게 좋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줌이나 동영상 수업이 더 지식 전달이 효율적인 부분들이 없진 않았거든요. 있긴 있었거든요. 이렇게 발표할 때 이렇게 학생들이 개별로 화면 공유해서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자료를 보여주거나 공유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전처럼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안 좋았던 건 역시나 이제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같은 교실 안에서 이렇게 대면하면서 접촉하고 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사실 이번 기회에 알아서 잠깐의 경험이었다면 전체적인 면에서는 뭐 나쁘진 않다. 맨 앞에 가는 사람. 그럼 제일 최근에 혹시 어떤 선생님께서 또 메뉴 거의 제가 맨 앞에 갑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을 교사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제가 어디 뭐 신문사나 학교 외에 다른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할 때 저보고 뭐 강훈규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사제관계이고 그러면은 선생님이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선생님이 호칭이고 교수님이라고 하는 것들은 직함이니까 직함을 호칭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선생님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거리가 가깝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다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그룹의 노래는 다 좋아합니다. 음악을 추천받아서 음악을 하나 틀고 시작을 많이 하는데 되게 요즘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원래 저는 옛날 90년대 뭐 이렇게 뭐 유희열, 뭐 토이라든가 뭐 김현철이라든가 이런 다 되게 옛날 옛적 가수들 음악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모르겠어 정체성을 찾고 있는 중. 요즘 나는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가. 그 음악이나 노래를 많이 듣는데요. 요즘 들어본 노래 중에서는 그 국제인가요? 같이 걸을래? 그 노래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노래를 잘 안 들어서 요새 가장 그 대중가요에서 인상이 남았던 거는 그 김광석 씨 노래들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서 거기 보니까 국문학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꿈 그대로 업적을 이뤄오신 거예요? 그런 셈인데 왜 그런 꿈을 꿨는지 그때는 제가 국문학자가 뭘 하는지도 몰랐는데 왜 그런 꿈을 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신기하네요. 기억나는 거는 약간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작가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소설만이 아니고 논문 말고 책도 쓸 수 있고 못 쓰기도 하고 하니까 결국 작가가 된 게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은행이 3시에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때 퇴근하는 줄 알고 은행원이 처음에 꿈이었어요. 문을 닫은 이후에도 은행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교수가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네, 저도 꿈을 이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렸을 때 장래 희망 그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왼쪽에는 전축이 있고 거기에서 음표가 흘러나오고 오른쪽에는 책꽂이가 있고 거기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뭔가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선생님 연구실 풍경인데. 똑같은데요. 네, 그래서 진짜 퍼펙트하게 꿈을 네. 이루셨네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성직자, 신부, 수사.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예술가.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는 문학 비평가. 저는 꿈을 못 이뤘어요. 저는 뭐 많이 봐봤자 한 10대 건 정도밖에 못 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가로 네. 내용이 주제가 가벼운 거, 뭐 쉬운 거 그런 거 위주로 읽어서 일주일에 그런 책 있으면 뭐 2권도 읽고 뭐 3권도 읽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앉으면 뭐 한 2시간이나 뭐 그 정도 있으면 대충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책들이 많잖아요. 내가 이건 좀 자랑해야지.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우수 추천 교수 뭐 하여간 그걸로 뽑혀가지고 상품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맨날 아침에 오면 네이버 뉴스에서 책 코너의 뉴스를 다 보고 거기서 재밌어 보이는 가벼운 책들, 교양 이런 거 학생들 읽으면 좋겠다, 나도 읽고 싶다 하는 책들을 일단 도서관에 무조건 다 신청을 해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혹시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주로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인데 책을 읽는 속도가 아주 느려서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적으로는 음악 감상이죠. 딴짓들을 많이 하죠. 책을 읽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저런 것들을 하는데 음악 감상과 독서가 가장 무난하고 눈에 안 띄는 그런 취미거든요. 자기소개할 때 제일 많이 들어요. 음악 감상과 독서. 요즘 제일 열심히 하는 취미는 달리기인 것 같아요. 매일 오후에 달리기 합니다. 취미가 아니라 단련 아니에요? 단련? 코로나 이후로 최근에 생긴 취미인데 제가 등산을 등산이라고 해서 뭐 큰 건 아니고 저희 집 뒤에 솔마루길 있잖아요, 울산에. 그 길이 진짜 좋거든요. 이게 산보. 심하지도 않고 거의 산보하고 등산 사이인데 산보에 좀 더 가까운 그거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되게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음악 감상, 여행, 사진. 여행관. 아,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되게 멋져요. 사진 엄청 그 잘 작가의 작가. 찍어주고 돈도 받고 그랬어요. 안 작가님. 안 작가님이죠. 표기 맞춤법이 틀린 그런 것을 용납을 못한다든지, 심지어 지난번에 MBTI 검사할 때 대게를 대게, 먹는 게로 이렇게 표기를 하거나, 예능 프로 보면서 자막이 이상하게 표현되는 또 분개를 하는 그 직업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맞춤법을 많이 틀려가지고 맞춤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건 없고 드라마나 사극을 못 봐요. 틀린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신라시대 배경인데 책을 이기는 책을 갖고 다닌다거나 그리고 막 청나라 건데 조선 전기에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한글이 아직 저렇게 보급이 안 됐는데 여자애가 막 열심히 한글을 쓰고 막 한글책을 읽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제발 조용하라고 보지 말라고 막. 전공이 이런 거라서 남이 말할 때 유심히 듣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 생각합니다. 아까도 심은홍이 되다가 동사인데 되는구나 라고 안 하고 되구나 그래서 아 심은홍도 동남방언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런 거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직업병이겠죠. 유 선생님이랑 저랑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를 못 참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내뱉거든요. 이필정 선생님도 말씀만 안 하시지 표정에서 그래서 우리 신문 학생이 그 되구나 했을 때 움찔했어요 저는. 근데 유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지 않고 아니 원래 동남방언은 이 형태가 맞죠. 구나 하나예요. 구나 하나죠. 이 말을 있음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사실 이게 인생시라고 말하긴 뭐하고 제가 처음에 되게 작정하고 되게 열심히 외운 시가 윤동주의 서시를 왜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지 되게 열심히 외웠어요. 그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시라면 어디 가서 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외울 줄 아는 시가 그게 인생시고 책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데 요즘에는 저는 삼국유사를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삼국유사 들고 경주를 가라. 답사기다, 답사책이다. 그 얘기를 들은 제 주변 지인들이 말리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애들이 싫어한다고. 저는 좋아하는 시는 별로 없고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히토츠바시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인 구스노키 켄이라는 좋을 대로 하라 단 하나의 일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너무 재미있었고 시간 날 때 읽어보라고 요즘 추천해줘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월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로베르토 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연가곡집을 썼는데 그게 제일 좋아요. 내용은 되게 유치찬란하고 말랑말랑한데 그냥 어감도 괜찮고 좋아합니다. 책은 저는 제일 좋아하는 책은 굉장히 일찍 정해졌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던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인데요. 그 책이 왜 좋냐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저와 관련돼서 제가 꿈이 성직자라고 했잖아요. 책을 보고 성직자가 돼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붙였었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나로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랑 관련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해줬던 책이라서 더럽게 재미없어요. 느리고 영화도 있는데요. 그 영화도 굉장히 그 책을 잘 구현해가지고 정말 재미없어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죽을 때 한 권을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갈까? 논어라는
전쟁이 났을 때 딱 한 권의 책만 들고 도망갈 수 있다면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아주 좋아합니다. 봄에는 봄에 좋아하는 시가 있고 이문재 시인의 봄날이라는 시를, 여름에는 최두석 시인의 매화와 매실 좋아하고. 네, 실패했습니다. 예능에 평화협정을 냈죠. 저는 육국자 선생님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래요. 안수태 선생님이 좋을 거. 안수태 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유능하시잖아요.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죽지 않고 사는데 제일 도움이 될것 저는 같아요. 선생님을 안 데려갈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편히 이렇게 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박정희 선생님을 데려가지 않을까. 예. 이야, 사랑을 받는지가 먼저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데. 뭐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지루하지 않도록 일을 많이 씁니다. 영상도 다양하게 이렇게 시도해서 만들어 본다든지, 퀴즈도 지루할 틈이 없이 막 문제를 많이 낸다든지. 그거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학생들 편하게 대하려고 하고 웃긴 얘기도 하려고 하고, 그게 먹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담 없이 대하고 좀 재밌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 그 질문도 참 예능하기 어렵네요. 지금 이게 다큐가 되는 건 우리만의 책임은 맞아요. 아니에요. 네, 알고 계시죠?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시작한다. 눈높이 교육. 제 표정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 어떤 수업을 할 때 이런저런 내용들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것만 생각해요. 오히려 얘네들은 다 안다 라고 생각하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준이 어떻고 정도가 어떻고 고려하면은 저는 제 성격상 수업을 못해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끊임없이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경주나 가자. 경주 가서 유명한 데 말고 이렇게 지만 삼국유사에 나오는 별거 아닌 또 나름 신비한 뭐 이런데 이과의 답사 여행을 항상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 선생님들이 같이 가주셔서 어떤 장소가 의미하는 바, 그런 여러 가지 관련 얘기를 해주셔서 그 여행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과 선생님들처럼 좋은 선생님들, 같이 가이드를 해주는 여행지라면 학생들은 뭐 어디 가도 상관없지 않나? 그렇게. 답사를 가세요. 그러니까 제발. 그때는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정말 시간이 약이다. 뭐 적선지감은 필류여경 이런 말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내가 힘들고 안 좋을 때 내 운명이 왜 이럴까 할 때 그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행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풀거나 금방 잘 풀리는 편이니까 일기를 쓴다든지. 이은호 선생님은요? 화를 내죠. 적절한 수준으로 정당하게 화를 내는 것들을 좀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 때 특별하게 해소하는 방법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못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하면 눈빛을 딱 보면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상으로 하다 보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거기에 피드백을 조금 활발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니까. 저는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건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사긴 하면서도 왜 그랬을까 싶어요. 5글자면 분주한 남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뭔가를 열심히 왔다. 알바도 많이 하고. 몽상 탐험가? 되게 상상을 많이 하고 저도 호기심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예능 프로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대학 시절 나는 초방황하는 학생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제게 들어간다니까요. 전 별로 그걸로 걱정도 많고 뭐 불안도 많고, 그런데 대학생이라는 건 이제 마지막 학생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사회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방황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모범생? 겉으로만. 아닐 것 같은데. 아니 모범생 이미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완전 날라리. 우리 울산대학교 문학부 학생들은 좀 더 패기 있고 야심차게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싶은 게 많고 그걸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도생하고 각자 자기 인생 살고 다 큰 학생들에게 제가 뭘 바라겠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도 자주 얘기하는데 오제 마법사에 보면 사자가 자긴 되게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용기의 물을 마시고 자기가 되게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용기의 물을 마셨으면 좋겠어요. 결이 같은 생각일 텐데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너는 훌륭하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제 다큐 끝. 공부 좀 해 이것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학생들의 질문 어떠셨나요? 대학생들이 준 질문들이었어요. 저도 약간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방구석 1년에서 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간지러운 곳을 시원하게 긁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코너는 바로바로 밸런스 게임입니다.